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의 세부 재원에 대해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화성 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입니다. 또한 북한이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륙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9일 국내 경제 브리프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은 3.2%, 내년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민간 소비가 좋아지고 수출과 투자의 증가세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올해 경기 회복세를 견인했던 수출과 고정투자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견조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와 IMF, OECD 등도 내년 우리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34일 된 여자아이가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억 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생후 34일 된 A양은 지난해 열이 38도까지 올라 인하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았고 심정지 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당시 피해자가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충북의 계란 수출이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2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주의 한 영농조합이 최근 무항생제 계란, 유기계란 등 10만 개를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56만 마리의 닭을 생산하는 이 농장은 지난 2009년부터 홍콩과 동남아 등에 계란을 수출해왔고 지난해에도 135만여 개의 계란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충북에서 AI가 발생해 수출이 중단됐다가 1년 만에 다시 수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계란 수출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지사 품질 인증, 수출 홍보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